미국 저지시티에 있는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고층 빌딩의 37층. 이른 아침 햇살이 건물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던 그날, 17살 소녀 엠마는 긴장된 얼굴로 빌딩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전날 밤 자정이 넘도록 교복을 개켜놓고 어머니가 물려준 오래된 앞치마를 다림질했습니다. 비록 새 옷은 아니었지만 실밥 하나 흘러나오지 않게 손질하며 첫 출근이니 깔끔하게 보이자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을 위해 돈을 벌겠다는 결심으로 그녀는 무거운 청소도구 가방을 메고 회사를 찾았고, 그곳은 마치 TV 속에서만 보던 세상처럼 반짝이며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 각진 디자인의 가죽 소파, 벽면을 장식한 예술작품들, 그리고 검은 정장을 갖춰 입고 당당하게 걷는 남자들과 바쁘게 노트북을 붙잡고 있던 여자들. 엠마는 자신이 그 공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단번에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보다 더 무거웠던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그녀를 바라보던 남자 넷은 그녀가 방을 지나칠 때 킥킥 웃음을 터뜨렸고, 그중 한 명은 마치 일부러 들으라는 듯 말했습니다. 요즘은 애들도 청소하네. 학교는 관뒀나 보지? 다른 이는 어이. 책상 밑도 잘 닦아. 오늘 중요한 미팅 있거든. 하며 비웃듯 턱을 쳐들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키득거렸고, 그 분위기는 엠마의 귀까지 꽂혔습니다. 엠마는 무거운 걸레통을 내려놓으며 그 소리에 반응하고 싶었지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끝에 힘을 주고 조용히 머리를 숙인 채 회의실 테이블에 먼지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이 회사는 단순히 청소를 하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누운 이후로 집안의 가장이 되어야 했고, 어머니가 두 번째 직장에서 돌아오면 입도 못 댄 채 잠든 모습을 볼 때마다 엠마는 가슴이 저렸습니다. 학비를 벌고 식비를 보태며 어른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그녀는 이른 아침부터 청소일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연 따윈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고, 정장은 엠마의 얼굴이 아닌 걸레와 앞치마만을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어리다는 이유로, 그리고 청소부라는 이유만으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엠마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등으로 흘러내린 땀을 훔치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이 일을 잘 해낼 거야.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포기하지 않아. 그렇게 엠마는 자신을 비웃는 시선과 차가운 말투, 무시와 멸시가 가득한 공간 속에서도 묵묵히 걸레를 손에 쥔 채 첫 출근의 아침을 견뎠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그 정장을 입은 사람들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조용한 소녀가 단 3일 만에 그들의 운명을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말이죠. 엠마가 걸레를 짜며 회의실 테이블 쪽으로 조심스레 다가가고 있을 때, 회의실 안에선 어색한 웃음소리와 가벼운 농담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다려진 양복을 입은 4명의 중년 남성들은 책상 앞에 앉거나 의자에 기대선 채 커피 잔을 손에 쥐고 가볍게 잡담을 나누고 있었죠. 그들은 그녀의 존재를 대놓고 의식하지 않는 척하면서도 슬쩍슬쩍 곁눈질을 하며 미간을 찌푸리거나 키득거리곤 했습니다. 특히 가장 가운데 앉아있던 블레이크 부장은 고급 시계를 확인하더니 엠마 쪽으로 시선을 고정한 채 일부러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청소나 잘해. 우린 지금 아주 중요한 회의 중이니까. 그 말은 마치 회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의미가 아닌, 너 따위가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그 말에 간부 중 한 명은 어깨를 으쓱이며 비웃듯 고개를 돌렸고, 다른 이는 팔짱을 낀 채씩 웃으며 엠마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그 순간 공기 자체가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엠마는 걸레를 든 손을 순간 움찔하며 멈췄지만 이내 아무 말 없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눈빛과 말투에서 익숙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무시, 비하, 깔보는 태도. 그것은 단지 오늘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학교에서, 버스 안에서, 그리고 동네에서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이 수없이 마주쳐야 했던 시선들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엠마는 이 일을 통해 자신을 키우고 싶었고 어떤 모욕도 견딜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블레이크 부장의 말을 들은 직후 눈을 딱 한 번 감았다 떴고 입술을 꾹 다문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라는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다는 걸 그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공간에서 그녀의 말은 소음으로 취급될 뿐이었고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걸 그 어린 나이에 이미 깨닫고 있었던 겁니다. 고개를 천천히 숙인 엠마는 묵묵히 닦던 테이블 위에 묻은 손자국을 정성스럽게 닦아냈습니다. 유리처럼 반짝이는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그들의 웃음소리가 여전히 퍼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동자에는 결의와 조용한 분노가 어른거렸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침묵 속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는지를요. 블레이크 부장과 간부들은 여전히 중요한 회의라는 명분 뒤에 숨어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었지만 정작 진짜 중요한 무언가는 지금 이 회의실 구석에서 조용히 쌓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엠마는 그 말을 가슴속 깊이 새기게 됩니다. 넌 청소나 잘해. 그 말은 평생 자신을 시험에 들게 했던 모든 편견과 싸워야 할 이유가 되어 주었고 동시에 앞으로 벌어질 변화의 서막이 되어 주었습니다. 블레이크 부장은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 한마디가 며칠 뒤 자신의 자리를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회의실 구석에서 조용히 테이블을 닦고 있던 이 어린 소녀가 사실은 이 빌딩 꼭대기 펜트하우스 사무실에서 회사를 지휘하는 최고 경영자의 외동딸이라는 사실을요. 그녀가 메고 온 낡은 가방, 손에 들린 오래된 걸레, 그리고 단정하지만 해진 앞치마는 단순한 청소부의 상징처럼 보였지만 그 뒤에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회사를 이끌고 있는 아버지의 의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엠마는 단순히 돈이 필요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선택한 길을 따라 누군가의 딸이라는 신분을 벗고 세상의 본 모습을 제대로 보기 위해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리처드 로웰 사장은 회사의 수장이자 오랜 시간 존경받아온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회사가 커질수록 인간미는 사라지고 간부들은 실적과 외모만으로 사람을 평가하며 직급으로 모든 판단을 내리는 분위기가 뿌리내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엠마, 언젠가 이 회사를 내가 물려받게 될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전에 사람을 보는 눈을 먼저 길러야 한다. 겉모습에 속지 말고 말보단 행동을 보고 진심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해. 엠마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회사의 실장 한 명만을 제외하곤 그 누구도 엠마의 정체를 알지 못하게 철저히 보안이 유지됐습니다. 채용 서류도 가짜 이름으로 등록됐고 고용은 외부 하청업체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그녀는 그저 조용히 아르바이트 청소부로 등록된 신입일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엠마는 집에서 청소 연습까지 하며 걸레를 짜는 방법, 얼룩을 깨끗하게 지우는 방법까지 익혔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몇 사람의 태도를 보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회사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가치가 무시되고 있는지를 스스로 눈으로 보고 느끼고 판단하고 싶었던 것이. 아버지는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내가 상처받을 수도 있어. 그건 감당하기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엠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누군가는 진짜 얼굴을 봐야 해.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시작된 3일간의 실험. 누구보다 이 회사의 핵심에 가까운 위치에 있었지만
누구보다 아래에서 시작한 엠마는 그들의 진짜 민낯을 하나하나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청소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배경처럼 여겼고 말 한마디 없이 그녀 앞에서 웃고 욕하고 험담하고 심지어는 무시하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엠마는 그 모든 것을 메모장에 조용히 적어두었습니다. 이름을 쓰진 않았지만 그들의 행동은 너무도 뚜렷했기에 단 한 줄로도 충분히 구분이 되었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평소엔 위험 있고 매너 있는 척하던 이들이 자신보다 사회적 위치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선 어떤 태도로 돌변하는지를요. 엠마의 실험은 단지 회사 내 문화 파악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고받기로 한 그녀의 아버지 리처드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인사평가와 인성 리더십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겉으론 아무 일 없던 평범한 월요일 아침, 청소를 하던 그 소녀는 사실 회사의 미래를 결정할 눈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간부들은 그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엠마를 처음 본 순간부터 그녀의 말보다 앞치마와 걸레만을 봤기 때문이죠. 그렇게 엠마는 침묵 속에서 사람의 진심을 기록하는 조용한 관찰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의 관찰자로서의 시간은 놀라우리만큼 조용하게, 그러나 내면은 하루하루 격하게 요동치며 흘러갔습니다. 매일 오전 7시, 건물 외벽 유리창엔 어슴푸레한 새벽빛이 비췄고, 그녀는 다른 청소 인력들과 함께 손수 청소도구를 나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엠마에게 주어진 진짜 임무는 단순히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 짧은 3일 안에 사람의 본 모습을 볼 수 있을지를 시험받고 있었고,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첫째 날, 그녀는 27층 고객 응대팀이 있는 사무실을 맡았습니다. 그곳엔 말수 적은 대리, 늘 미소를 띠는 여직원, 그리고 짧은 말투로 업무를 지시하는 과장이 있었습니다. 엠마는 일부러 회의실 문을 닫다 말고 잠시 멈춰 주변의 대화를 듣기도 했고, 복도에서 누가 문을 열어주는지 혹은 무심히 지나쳐버리는지를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엠마를 향해 미소를 건네며 아침부터 고생이 많네요라고 말했고, 또 다른 이는 커피를 마시며 지나가다 걸레통을 발로 차고는 이런 건 치워놓으라고 했잖아라며 투덜댔습니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 같은 직급에서도 사람들의 태도는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둘째 날엔 인사팀과 재무팀이 있는 22층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녀는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에 쓰레기를 비우러 들어갔는데 한 남자 직원이 뒤편에서 조용히 다가와 다짜고짜 말을 걸었습니다. 너 몇 살이야? 이거 힘들지 않아? 라는 말투는 걱정처럼 들렸지만 그의 시선은 그녀의 얼굴과 손등, 그리고 명찰만을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엠마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지 않았고, 대신 그가 쓰레기통에 종이컵을 던지며 말끝을 흐리는 순간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다가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관심이 아닌 호기심, 혹은 우월감이 섞인 눈빛. 엠마는 그런 사람을 조용히 관찰 대상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셋째 날 아침, 블레이크 부장을 다시 마주쳤습니다. 회의실 복도에서 그와 마주친 순간, 그는 엠마를 흘낏 보고는 아무 말 없이 지나쳤고, 그의 부하 직원 중 한 명은 작게 웃으며 또 왔네, 청소 요정이라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말에 반응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또 하나의 표시를 남겼습니다. 누군가는 무심코 내뱉은 말일지 몰라도 엠마는 그런 말이 쌓이면 사람의 본질을 드러낸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건물 관리팀의 한 직원은 매일같이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고, 물을 챙겨주며 무릎 많이 아플 텐데 잠깐 쉬었다 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진심이 느껴졌고,
작은 따뜻함이 하루를 견디게 해주는 힘이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엠마는 그런 따뜻한 시선을 잊지 않았고 자신의 메모장 가장 위에 그 사람의 성과 특징을 적어두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이 있다라는 짧은 한 줄, 하지만 그 문장은 수많은 말보다 더 강한 울림을 줬습니다. 엠마는 기록을 단순히 착함과 나쁨으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말투, 눈빛, 동료와의 태도, 하급자와의 관계, 그리고 자신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를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리곤 매일 밤 혼자 식판을 닦아내며 그날 만난 사람들의 행동을 곱씹었고 작은 수첩의 신뢰, 위선, 불편함, 호감 등의 키워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 3일은 단지 몇 번의 청소로 끝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살아온 17년 인생 중 가장 고요하면서도 복잡한, 가장 침묵 속에서 치열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엠마는 어느새 자신이 걸레를 드는 손보다 사람을 읽는 눈이 더 섬세해졌음을 느꼈습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었지만 행동은 숨길 수 없었고 그 행동의 진심은 하루 이틀이면 충분히 드러난다는 걸 깨달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엠마는 누가 진심으로 일하는 사람인지, 누가 사람을 얕잡아 보는지를 단 3일 만에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었고, 그 모든 과정은 그녀 혼자만의 조용한 기록 속에 하나하나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오후, 평소와 다를 바 없이 회의실 복도는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의 발걸음과 전화벨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블레이크 부장과 간부 셋은 마치 매일 반복되는 의례적인 회의처럼 테이블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있었고, 엠마는 조용히 문을 열고 회의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걸레통을 끌며 회의실 구석으로 이동한 그녀는 그날따라 유난히 묵직한 공기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간부들은 여전히 그녀의 존재를 풍경처럼 무시한 채 대화에 집중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반듯한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짙은 남색 슈트에 고급 시계, 단정한 머리, 그리고 압도적인 분위기. 바로 이 회사의 대표이자 모두가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존재, 리처드 로웰 사장이었습니다. 순간 간부들의 말소리는 끊겼고 모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장님, 이런 자리에 웬일이십니까? 블레이크 부장이 어색하게 웃으며 맞이했고 다른 이들도 인사를 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리처드 사장은 말없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와 회의실 중앙에 서더니 고개를 돌려 엠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엔 단호함과 동시에 묘한 미소가 담겨 있었고 엠마는 마치 약속된 순간처럼 걸레를 내려놓고 조용히 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 둘을 향했고 어리둥절한 표정 속에 수군거림이 퍼지려던 그때 사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친구는 제 딸입니다. 제 외동딸, 엠마 로웰이죠. 순간 그 말은 무겁게 회의실 공기를 내리꽂는 망치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누군가가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작게 들렸고 블레이크 부장의 눈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점점 커졌습니다. 그가 엠마를 바라보는 눈빛은 며칠 전 넌 청소나 해라고 말하던 그 자신감 있는 태도에서 순식간에 얼어붙은 당혹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간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는 입을 꾹 다물었고 누군가는 눈을 회피한 채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엠마를 무시하고 희롱하고 얕잡아봤던 그들의 말과 행동들이 머릿속을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리처드 사장은 이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시켜 그녀를 이 자리에 보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이 회사의 현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스스로 눈으로 보게 하고 싶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말 그대로 정적이 흘렀고 누구도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조롱했던 청소부 소녀가 바로 이 회사의 미래를 손에 쥘지도 모를 인물이라는 사실을요. 엠마는 그들의 반응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당당하게 서 있는 그녀의 눈엔 분노도 연민도 아닌 아주 차분한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 3일, 말 한마디 없이 묵묵히 자신들의 본 모습을 지켜봐온 그 소녀는 이제 더 이상 침묵 속의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증명했고 말 없이 보여줬으며 지금 이 순간 그 누구보다도 우뚝 서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뒤집힌 현실 앞에서 그동안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있던 간부들의 표정은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회의실 안엔 더 이상 회의도 웃음도 없었습니다. 사장의 한마디가 떨어지고 엠마가 고개를 들자마자 공기 자체가 바뀐 듯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고 그 침묵은 오래가지 않아 뒤늦은 후회와 불안으로 뒤섞인 허둥거림으로 번졌습니다. 블레이크 부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엠마를 바라보다가 이내 시선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머릿속에서 급하게 정리하듯 두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숨을 들이켰고 이내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책상 앞에서 반쯤 몸을 굽히더니 엠마를 향해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줄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목소리는 처음으로 고개를 숙이는 자의 떨림이 실려 있었고 언제나 거들먹거리며 직원들을 내려다보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다른 간부들도 잇따라 일어나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오해였습니다. 장난이었습니다라고 중얼거렸고 누군가는 무릎을 꿇으며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의 권위 속에 갇혀 타인을 평가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눈앞에 서 있는 17살 소녀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무릎을 꿇은 것은 엠마의 정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저질렀던 모든 말과 행동, 조롱과 무시는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며 오롯이 기록되어 본사에 전달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장 리처드 로웰은 그들을 조용히 바라보며 서류 한 묶음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지난 3일 동안 엠마가 관찰한 내용입니다. 모든 보고서는 인사팀과 윤리경영팀에 전달됐고 이 내용은 곧 당신들의 평가에 반영될 것입니다. 그 말에 간부들의 얼굴은 새하얘졌고 어떤 이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동안의 행동들이 단순히 눈에 띄지 않는 실수 정도로 남을 거라 여겼던 그들의 안일함은 지금 엠마의 조용한 기록에 의해 철저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엠마는 사장 곁에 서서 그저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분노도 기쁨도 없는 담담한 눈빛으로 그들의 변명을 듣고 있었고 마치 모든 상황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사람처럼 흔들림 없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지만 그들 모두는 그녀의 시선 앞에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작아졌습니다. 엠마가 지난 3일간 묵묵히 바라봤던 그 모든 순간들, 자신이 입 다물고 기록했던 그 메모 하나하나가 지금 이 자리에서 심판의 도구로 바뀌어 있었던 것이 간부들 중 몇은 울먹이며 정말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고 항변했지만 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은 행동으로 말합니다. 진심은 위기 앞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순간에 보이는 법입니다. 그 말은 마치 칼날처럼 회의실을 가로질렀고 그들의 변명은 더 이상 말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엠마가 기록한 모든 내용은 이메일을 통해 이사회에도 공유되었고 일부 간부들에 대한 징계 논의는 곧바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큰 충격은 자신들이 깔보았던 청소부 소녀가 단순한 사장의 딸이 아닌 회사를 이끌 차세대 리더로 공식 임명될 예정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며칠 뒤 유명 투자회사 간부들의 몰상식한 태도, 알고 보니 청소부는 사장의 딸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지역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기사에는 엠마가 3일 동안 청소부로 일하며 관찰했던 내용 일부와 그로 인해 회사 내부에서 촉발된 윤리평가 및 인사 조치가 상세히 실려 있었죠. 가명을 쓰고 조용히 회사를 드나들던 17살 소녀가 그 누구보다 정확히 사람을 꿰뚫어보고 변화의 씨앗을 뿌린 인물이었다는 점은 독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엠마가 단 한마디의 비난 없이 차분하게 행동으로 모든 것을 보여줬다는 점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SNS를 통해 기사 내용이 퍼지자 사람들은 댓글을 통해 하나같이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겉만 봐선 절대 모른다. 직업이 사람의 인격을 말해주진 않는다. 진짜 리더는 조용히 행동으로 말하는 사람이다. 어떤 이는 엠마가 머리를 숙인 채 묵묵히 걸레를 짜던 사진을 공유하며 이 아이가 우리 시대의 어른이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조용한 실험은 단지 회사 내부의 사람들만 바꾼 것이 아니라 그 뉴스를 접한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회사 내부는 빠르게 달라졌습니다. 리처드 사장은 이후 윤리 경영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선언했고 정기적으로 무작위 평가와 인성 중심의 리더십 교육을 도입했습니다. 엠마의 메모는 교육 자료로도 사용되었고 그 안에는 누군가를 향한 비난이나 이름 없는 고발 대신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었죠. 회사 안팎으로 그녀는 작은 혁명가라는 별명을 얻었고 몇몇 언론에서는 그녀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려는 움직임도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정작 엠마는 주목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시선을 피해 다시 평범한 학교 생활로 돌아갔고 여전히 버스 타는 걸 좋아하며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건 기사나 뉴스에 나오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엠마는 단지 사람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었던 겁니다. 만약 내가 사장의 딸이 아니었다면 당신은 나를 어떻게 대했을까? 그 질문은 단순하면서도 많은 이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은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사 로비 한쪽 벽엔 지금도 사람을 사람답게 대합시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고 그 아래 작은 동판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엠마 로웰, 그녀는 사장의 딸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었고 누군가의 자식이었으며 또다시 누군가에게는 작은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 짧고 조용했던 사건은 세상에 다시 한번 알려줬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진짜 품격은 누가 보지 않을 때의 행동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교훈은 지금도 누군가의 마음속에 남아 아주 작은 변화로 이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